안녕하십니까. IDP 발표를 맡게 된 리서치 팀 이성표입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카드 프린터란 일반 플라스틱 카드에 잉크 역할을 하는 칼라 리본을 통하여 이미지를 인쇄하고 필요한 정보를 인코딩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카드는 학교, 회사의 학생증과 사원증으로, 관공서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회사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마지막으로 보안 건물을 출입할 때 사용되는 출입카드로 사용됩니다. 집중사 기술은 칼라 리본을 통하여 카드에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인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쇄 속도가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품질 완성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전사 기술은 재전사 필름에 이미지를 인쇄하고 이를 카드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인쇄 품질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비싼 가격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필름 기술은 라미네이팅 필름을 카드에 부착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홀로그램을 사용하여 위조를 방지합니다. 인코딩 기술은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컨택트 리스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는 카드 뒷면에 마그네틱을 부착하여 정보를 전달하며 컨택트는 IC칩을 부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컨택트 리스는 RF칩을 부착하여 교통카드, 신용카드, 금융카드 등에 쓰이며 접촉 없이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드 프린터기의 특징은 먼저 카드 프린터기의 수명 주기는 5에서 7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카드 프린터기의 소모품은 해당 제조사의 소모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드 프린터기의 소모품은 고마진 상품으로 카드 프린터기의 매출은 카드 소모품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소모품의 특징으로 매출이 증가한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는 카드 프린터기의 기술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다음과 같은 사이클을 구현합니다. 국내 신용카드 발급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는 금융카드 내에서 카드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카드 프린터 시장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카드 프린터기 매출 추이를 살펴보시면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유통카드 개수 추이 역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IDP는 카드 프린터기, 소모품, 기타 기기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소모품은 리본 및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기기는 서비스 및 리본 파쇄 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카드 프린터기가 49.02%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모품이 34.24%로 그 다음을 잇고 마지막으로 기타 기기가 16.74%를 차지합니다. 이는 2022년 기준입니다. 동사의 수출 비중은 89%, 내수 비중은 11%로 유럽 시장 16%, 아시아 시장 22%, 아메리카 시장 25% 순으로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일본과 미국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암스테르담과 두바이에 물류창고 및 현지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대리점을 통한 B2B 사업을 영위하며 이러한 대리점은 해당 제조사의 기술적 지원 때문에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대리점의 폐쇄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5.2% 점유율에서 2021년도 기준 9.4%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10%대로 추정되며 이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소모품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15%대의 부채 비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자산 증가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 역시 2022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30% 초반대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쟁력입니다. 동사는 가열식 라미네이션 기술 부문에서 세계의 열 전달 기구를 하나의 기술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하였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2년 12월 제전사 프린터와 라미네이션 신제품 출시로 이어졌습니다. IDP는 경쟁사에 비해 직전서 속도, 예열 시간, 제품 라인의 다양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사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품 단가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사는 영업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동사는 다음과 같이 높은 배당률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배당금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동사의 배당 성향은 25%입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2022년 동사는 카드 프린터기의 최고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모품 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모품은 고마진 상품이기 때문에 동사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3년 1분기부터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카드 프린터기의 비중을 역전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동사는 기술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신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최근 직전사 프린터에서 제전사 프린터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을 맞추기 위해 동사는 새로운 제전사 프린터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사는 다양한 제품 라인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동사의 23년 영업이익률 감소 역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제품 홍보로 인한 판관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제품 출시로 인하여 동사의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주민등록증 법안 개편입니다. 20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는 얼굴로 인하여 신분증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10년 갱신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7가지입니다. 행안부는 23년 6월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하였고 결과는 위와 같이 성인 47.9%가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23년 7월 실제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예규가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을 포함한 2개국만 갱신 의무화 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24년 이 법안이 실제로 적용될 확률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6년 국내 27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용 프린터를 동사의 프린터로 27개 선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증 시장 점유율이 28%에서 75%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소모품을 꾸준히 판매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민등록증 법안이 개정되어 동사의 프린터가 선정된다면 더 큰 규모의 매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IDP가 주민등록증 법안 개정의 수혜주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력입니다.
주민등록증 제작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력은 보안입니다. 동사는 경쟁사 대비 뛰어난 라미네이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라미네이션 프린터는 경쟁사와 달리 예열 시간이 필요 없고 업계에서 가장 빠른 라미네이팅 속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점유율 확대를 통해 보안 기술 역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리본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본 파쇄기는 리본의 개인정보가 묻음으로 인하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리본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보안에 민감한 정부기관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역시 동사의 리본 파쇄기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안 개정 후 IDP의 기기가 선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로 중국 기업들의 성장입니다. 4, 5년 전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였지만 19년부터 중국 기업들이 노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다스콤입니다. 아직 많지 않은 점유율을 보이지만 중국 기업의 영업력과 기술력의 성장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간편 결제 시장의 성장입니다. 최근 삼성페이,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 결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카드를 등록하는 형태로 아직까지는 카드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카드 발급이 온라인에서 가능하고 실물 형태가 아닌 디지털 카드가 등장한다면 동사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두 개의 리스크로 인하여 저는 투자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선 리스크를 인정하기에 중장기적 투자 대신 다른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재 매출이 증가함에도 낮은 PER을 보입니다. 따라서 큰 폭의 주가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여 주민등록증 법안 개편으로 인한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에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은 다음과 같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 매출 추정입니다. 23년 1, 2분기 매출액 YOY를 각 품목 매출액 추정에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카드 프린터는 YOY 14% 하락하여 이를 적용하였고 소모품은 매출 비중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기기는 카드 프린터의 옵션이기에 카드 프린터의 YO 값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의 과정을 걸쳐 총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원가는 기말 재고액이 매년 7% 하락하여 매출 원가율 4% 증가를 적용하였습니다. 판관비는 신제품 홍보로 인하여 3% 상승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87.3억 원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적용하였고 영업의 손익은 이자 수익 23년 1, 2분기 YOY 180% 증가를 고려하여 적용하였습니다. 23년 당기순이익은 80.1억 원입니다. 24년 매출액은 주민등록증 법안 개정으로 인한 실적과 이외의 매출 성장을 고려하였습니다. 먼저 제점사 신제품 출시로 10%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소모품은 소모품 비중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55%로 추정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법안 개정으로 인한 추가 매출은 30대 인구 3,700만에서 재발급을 받은 사람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700만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3천만 명을 23년도 주민등록증 300만, 운전면허증 200만 명의 수요의 합으로 나누었습니다. 기타 기기는 카드 프린터와 같이 추정하였고 이를 통해 총 매출액은 728.7억 원입니다. 매출 원가는 23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추정하였고 판관비 역시 전년과 동일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132.5억 원입니다. 법인세는 과세 표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영업의 손익은 4개년 평균을 적용했습니다. 즉 당기순이익은 112.8억 원입니다. 앞선 당기순이익을 통해
23년 타겟 EPS는 616, 24년 타겟 EPS는 867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타겟 PER은 최고 실적 기준 PER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23년 예상 주가 3,697원으로 10.3% 증가, 24년 예상 주가 5,202원으로 55% 증가를 예상하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IDP 발표를 맡은 리서치 팀 이강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